우리가 뭐 어떤 대화를 할 때 어, 그 삼파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삼파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그 끄집어내는 게 어, 그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제가 나와서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또 그게 뭐라는 이야기를 또 하다가 그럼 그건 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에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삼파술의 목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깨우쳐주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네가 모르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네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야. 답이 아닌 거를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지. 답을 향해서 가면 그건 과학적 추론이 되는 거고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데 그거는 대화라기보다는 연구 과정이지.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떤 답을 추론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의식이 넓어지고 그 의식이 넓어진 걸 가지고 현실에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오늘 결과가 이거 나왔네, 좋았어, 이런 게 무슨 대화야. 그건 우리는 연구 실험이라고 하지. 실험한 거잖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티어리에 맞게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야 지금 이렇게. 야, 우리 이제 이 비즈니스를 어떤 답을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와서 차 마시고 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대화를 하거나 뭔가 그래서 그거를 깨줘야지.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 답을 자꾸 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배울 게 없는 사람이지. 답을 줄 수도 없는 걸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돼.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건 이런 거야. 많은 결정사항,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라는 건 네 생각이잖아. 네 인생이잖아. 포트폴리오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뭘 하는지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은 그 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그 현자들한테 가서 묻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뭐 직문즉답하고 그러는 행위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현자들일수록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 너의 문제대로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결정권을 키우라는 거야. 자꾸. 그거는 너의 주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것의 문제고 네가 말하는 그 문제 자체가 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너의 시각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파술을 물어본 거잖아, 네가 지금. 삼파술의 의미는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자각. 계속 뭐 누가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인생이란 물과 같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 인생이 왜 물과 같아?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우리도 흐르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멈춰 있으면 인생이 아니야? 가끔 고인물도 있잖아. 막 그렇게 또 물어. 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또 그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나중에 지 한계성에 부딪히잖아. 그거는 근데 그 한계성은 누구나 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 그렇지. 나도 부딪혀.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말 안 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 마음은 호수가 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더 풍요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가 인생은 물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논리적 입장에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생은 물과 같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대화를 만일에 할 때 요즘은 더 어려워진 시대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이렇게 대화가 뭔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는 어떤 승패를 가르는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게 로맨스를 잊어버려서 그래. 답은. 그건 답이 있어. 인간들에게 모든 로맨스가 물성에 잡혀먹혔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났고 네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진다니까. 로맨스가 없는 거야 이거는. 로맨스는 뭔지 알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로맨스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다 좋아 보이잖아. 보조개도 보조개로 보이고 다 좋아 보이잖아. 로맨스가 있잖아. 대화는 그 로맨스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맨스가 있잖아. 차도 마시고 경치도 보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막 욕지거리도 하고 그래서 로맨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
아까 우리 저 혜빈이가 이거 가져왔을 때도 애가 아니야. 아 이거를 이렇게 계획세라고 가져왔어? 차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로맨스는 싹 죽어버리고 이익만 남잖아. 근데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뭐 누가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 여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니까 어떻게 돼? 로맨스가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왜 이 로맨스가 없어요? 물성이 이 로맨스를 딱 막아버린다고. 차단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땐 가시거리가 짧잖아. 멀리 못 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커 보인다고. 저 나무가 우리한테는 감나무지만 쟤한테는 아름드리 나무야. 그러니까 판타스틱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얘네들은 로맨스가 싹 트기 시작해. 은하수가 보이고 막 그래. 별도 막 이따시만하게 보이고. 어렸을 때. 내가 6살 때 여기 자랄 때 별이 막 쏟아졌거든. 근데 지금 보는 별은 작아. 생각보다. 그러면 그 로맨스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살려야지. 지금 교육은 로맨스를 죽이는 거야. 경쟁이잖아. 점수를 주잖아. 독일은 점수가 없잖아. 경쟁은 로맨스가 있을 수가 없지. 경쟁을 없애야지. 교육 자체가 로맨스를 키우는 목적으로 가야지. 근데 이런 거 있지, 이제. 아니, 그럼 의사가 되려면 추천받아 병신이 들어가면 되냐.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토의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물론 방법은 있는데 이걸 여기서 말하면 또 교육제도가 나오고 복잡해지잖아. 그치?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섞어도 되고, 왜? 생각해봐.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걔가 똑똑하다는 보장도 없어. 실제로 나와가지고 특권 의식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좋아, 안 좋아, 오히려. 오히려 과잉만 일어나고. 그게 의사가 우리한테 지금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 진짜,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뭔가 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의술이라는 게 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필요하겠지만, 그치? 진짜 필요한 건 뭐야? 과잉 진료 안 하고, 뻔하잖아. 병을 다 암도 못 고쳐, 사실 지금. 근데 뭘 다 거짓말 해가면서 무슨, 그런 첨단 얘기, 그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 내 말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실력 나은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점수로 막아버리면. 능력주의로 가버리면. 환자들한테 불리하지. 그, 개인이, 각자가 대화를 대화를 할 때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간단해. 뭐, 우리가 예성각자들이 제시를 했잖아. 포용력. 공자는 인을 얘기했잖아. 부처는 자비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테마를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지. 간단해. 근데 그거는 배우지 않고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희연이가 우리 애들 있잖아. 너희들 애들 소희가 있잖아. 너희들이 교육시킨다 그러면 얘네 로맨스가 사라져. 그냥 사랑하면 돼. 얘가 사랑을 느끼면 돼. 어린아이들이 밥맛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엄마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야. 엄마가 맛없어 못 먹겠어 그러면 엄마들이 애 밥 줄 때 아이고 맛있어 주잖아. 그게 맛있는 거야. 내가 나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나물을 끝내주게 맛있게 드셨거든. 우리 엄마가 뭐 드실 때는 옆에서 보면은 실제로 먹으면 맛도 없는데 엄마는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 나물 반찬 뭐 이런 거 싹싹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 남들이 그거 보고 맛있다고 딱 뭐 덤볐다가 이게 내 맛도 하는데 이게 맛있게 먹네.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보니까 나물이 맛있어. 그리고 먹다 보니까 또 그 근원적인 맛을 알게 되고, 차도 처음에 몰랐는데 마시다 보니까 근원적인 맛을 알게 되고 향을 느끼고. 아이들이 그걸 느껴야 돼.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사랑 관련된 성경책 읽고 바울이 돼. 조직이 돼. 자비로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불경을 백날 읽어도 자비가 아니라 불경을 권력으로 써.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그걸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어떤 지금의 뭐 20, 30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소통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냐고 어떤 그거를. 마음가짐을 가질까가 저는 일단 그치,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말한 거는 이제 알아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도 애들한테 교육보다는 계속 나도 그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야. 쟤네한테 뭘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바보라고 다 하잖아. 어쩔 수 없어. 느껴야 되는 거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계속 그걸 참아주고 인내하고 서로 얘기하고 가끔 협박도 하고 죽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버지가 엄하다고 못 느끼는 게 아니야. 하다가 얘가 탁 느끼는 순간까지는 충분하게 가야 되는데 난 그걸 믿어. 내가 인간에게 믿는 건 그거 하나야. 너희들도 그걸 믿어. 나는 결국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잡아먹을 거라는 거야. 난 믿어 그거를. 근데 그걸 믿어야지 가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가.
쭉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미 자란 세대들에게는 과연 그들이 사랑 없이 살았냐고 말할 수는 없어. 이제 그거는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게 학문이야. 의지를 가져야 돼. 내 안에 있어. 인의예지는 사단이야. 네 가지 단서야. 인간이 선하다는 네 가지 단서야. 그 단서를 우리가 범죄자 추궁할 때 얘가 좀 그렇지만 단서를 가지고 추궁하지 그냥 막 추궁하지 않잖아. 단서 하나 딱 잡히면 어떻게 돼?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계속 유죄로 물고 가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스스로 내 어디 책을 읽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선한 단서를 찾아야 돼. 아, 내가 이럴 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평소에는 폭력적이고 사람들 이해 안 하고 막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내가 이런 마음도 있었나? 이걸 잡고 가는 거야. 깊이 있게 가는 거야. 그건 의지야.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 내가 예를 들면 평생 나물 반찬 안 먹고 살았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실제 있는 일이잖아. 뭐냐면 얘네가 나물 반찬은 다 독초잖아. 나물은. 그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고사리는 왕독초야. 이거는 장난 아니야. 이거는 해독안 시키면 죽어. 근데 그걸 보면서 경악을 해. 계속 먹어. 맛을 모르잖아. 나중에 빠가 돼가지고 고향 가가지고도 고사리 뜯고 다니잖아. 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거기 고사리랑 여기랑 좀 다르긴 하지. 다르지. 질기지. 전라 질기지.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모든 건 의지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결론은 뭐야? 그 바꾸려는 의지를. 근데 그 바꾸려는 의지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어저께 내가 건희한테도 그랬잖아. 세상은 물성과 love and reverence, 사랑과 존경, 그치? having a grateful attitude, 그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시소처럼 딱 있단 말이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자유야.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자유야.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는 제대로 가야 돼.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차고 넘치느냐가 중요한데, 살아보니까 많은 놈들이 나한테 착각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최고다라는. 돈이 최고다. 내가 지금도 만나는 많은 어른들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이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돈 없어도 되는 것도 많아. 자기들이 안 찾은 거야. 지금 나도 그러고 있고. 솔직히 돈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너희들 만나가지고 뭐 할 건데, 그치? 돈 벌러 나가야지. 근데 이쪽을 love and reverence로 가면은 내가 내 경험상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고 로맨스가 가득 차서 하늘이 날 도와준다는 생각까지도 들어. 그 선택의 문제인데 젊은이들이 이 선택 자체를 선택 자체를 몰라. 왜냐, 다 이쪽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쪽이 있다. 비록 투자는 하지만 이 투자도 러브 앤 레버런스를 위한 조건이다. 이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20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동을 하게 돼. 인간은 단서가 올라가기 시작해. 왜냐? 걔는 몰랐는데 이 말 듣고 감동이 있고 늦게 보는 거야. 나한테 쿠폰도 싸주잖아. 고맙다고. 그건 뭐야? 느낀 거야. 그치?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망치는 거야. 간다니까. 나도 가.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책 속에서 있었고.